오늘은 지난번 설명드렸던 LNG 운반선에 대한 시황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17일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12척 중 10척은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했습니다. 나머지 2척은 중국 조선소가 수주했지만 내부 거래였습니다. 중국 국영조선해양그룹인 CSSC의 해운자 회사 CSSC 쉬핑이 발주한 배를 CSSC의 또 다른 자회사인 후둥중화조선이 수주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세계 LNG선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영국 조선시장 조사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선 560척 중 한국이 건조한 LNG선은 63%에 이르는 355척이며 LNG선 전체 수주 잔량 144척, 73%인 105척을 한국 조선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작년에도 전 세계 LNG선 발주 중 86%를 수주하며 거의 싹쓸이 한 바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LNG선 덕분에 한국 조선업이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에 대한 중국, 인도 등의 수요가 늘면서 LNG선 발주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LNG선 발주가 2027년까지 매년 평균 63척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주 단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LNG선 한 척당 수주 가격은 작년 3월 1억 8천만 달러로 바닥을 찍은 후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달엔 1억 8,50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LNG선 시장 상황도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완료되면 글로벌 LNG 건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조선 3사의 가격 협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 부문에서만 매년 10조 원 정도를 수주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최근 러시아 북극 지방, 파푸아뉴기니아, 호주, 미국, 동아프리카, 카타르 등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LNG의 대부분은 사실상 한국에서 건조된 배로 운송되고 있으며 한국이 LNG선 시장을 지배하는 건 기술력이 앞서는 데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1980년대까지 LNG선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을 추월한 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발전시킨 덕분이었습니다. LNG선은 1970년도부터 1980년대 일본 업체들이 장악한 시장이었으나 일본이 1세대 LNG선 모델인 모스 타입을 고집하는 동안 한국은 새롭게 대세가 된 멤브레인 타입 LNG선 건조에 뛰어들어 건조 노하우를 키워나갔습니다.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적재 용량입니다. 4개 내지 5개의 거대한 돔 형태 용기에 LNG를 담는 모스 타입은 선체와 LNG 화물창이 분리돼 있어 충돌 시 안전성은 높지만 적재 용량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멤브레인 타입은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형으로 설계해 화물 적재 공간을 모스 타입에 비해 40% 이상 키울 수 있으며 이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고 1990년대 이후 한국의 LNG선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까지도 모스형을 고집하다가 멤브레인형 건조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위치까지 전락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대형 LNG선을 단 한 척도 수주한 게 없습니다. LNG선 시장에서 한국이 지닌 위상은 지난해 일본 대표 선사인 NYK가 17만 4천 루베급 LNG선 3척을 일본 조선사가 아닌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것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까지 능력 부족입니다. LNG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서 우리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고압 초저온으로 액화시켜서 부피를 줄여 운반하는데 장기간의 항해 도중 온도가 약간만 상승해도 기화현상이 발생하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주들 입장에선 가격이 싼 중국 배보다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산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작년 6월 중국 후둥중화조선이 만든 LNG선 글래스톤호는 호주 인근 바다 위에서 고장이나 멈춰선 뒤 수리에 들어갔으나 끝내는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건조 후 2년 만에 폐선 처리가 되었습니다. LNG선 발주는 전 세계 LNG 수요 증가 덕분에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국 및 인도 등에서 액화 천연가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셰일혁명으로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이 늘어나는 미국에 자극받은 카타르, 호주, 러시아 등 기존 산유국들은 대규모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열 더치 쉘이 지난달 발표한 2019 LNG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수요는 올해 3억 5,400만 톤, 2020년에는 3억 8,400만 톤으로 매년 8에서 1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타르발 특수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1월 중순 서울에서 조선 3사 CEO 등과 만난 카타르가스 사장이 대규모 LNG선 발주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건조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지난달 2025년까지 LNG 생산량을 40% 증산하겠다며 올해 안에 50에서 60척의 LNG선을 발주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LNG선 전량을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이는데 카타르는 지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53척의 LNG선을 발주했을 때도 한국 조선 3사의 전량을 몰아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이 완전한 부활을 선언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선 하나에만 의지하면 업황 변동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선 산업이 최전성기였던 2007년에 비해 지난해 조선업 전체 매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선 호황기에는 한 해 수십억 달러씩 수주했던 부유식 생산 저장 및 하역시설인 FPSO 등의 해양설비 발주가 회복돼야 진정한 조선업 부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가지 좋지 않은 경영환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과 같은 원가 상승 요인과 원자재 중 LNG 운반선 건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판 플레이트 금액의 단가 상승 등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힘든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이 나라의 등불 역할을 우리 조선업 전사들이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